네, 2019년 1월 8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굉장히 하루 종일 답보 상태, 살짝 계속 꾸준히 아침부터 밀어내는 그런 하루 종일 지루한 흐름을 대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오전장에는 이제 대북주들이 짐 로저스의 발언 영향으로 인해서 강한 수급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오후장에서는 크게 이어간 종목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일단 갭이 강하게 뜨면서 상단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지루한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종목들은 이 개별 종목들은 대북주에 속하지 않은 개별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같은 날 큰 수급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중에 이제 10% 이상 종목이 사실 10개 수준 정도로 움직이다가 막판에 이제 거래 없는 뭐 경인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10% 종목을 좀 채워 넣었는데 일반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튀는 종목 튀려고 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더뎌요. 더디거나 거의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호가창의 하단부에 물량을 쌓아두고 상단부에 어떤 주가 방어용으로 좀 물량을 더 쌓아두고 상한부로 딱 쌓아둔 다음에 팔 사람들을 팔게 하는 그런 그 정도의 흐름.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그냥 하루 종일 잡고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침에 좀 빠지고 나서 밑꼬리 달고 조금 올라왔는데 하루 종일 내려가다가 막판에 좀 밑꼬리를 달았는데 그래도 2.2% 하락한 상황이에요. 하락한 것으로 끝났죠. 2.3%. 시장도 요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움직임과 거의 이틀 동안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거고 막판에 이제 꼬리 달고 올라온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조금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오는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240분 이 노란선 라인을 결국 돌파해서 마감하지는 못했고 이 돌파는 내일로 미뤄지게 돼 있고요.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이틀 앞두고 있죠. 변동성이 보통 옵션 만기일 혹은 옵션 만기일 전날에 조금 커집니다. 이틀 동안에 특히 어제는 뭐 갭 떠서 사실 변동성이 컸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어제를 제외하고 오늘은 변동성이 굉장히 약해진 날이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틀 동안에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비해서요. 지난 몇 달간의 평균치를 봤을 때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없는 이틀이었습니다. 하루 구간에 즉 일봉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거의 평소에 일봉이 크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일봉 크기가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일봉 크기가 크다면 이틀 동안은 그 폭 크기가 굉장히 작아진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날을 앞두고 뭔가 이런 움츠린다면 내일은 조금 더 활발한 장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내일 만약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인데 수요일에 변동성을 키운다면 목요일에 좀 변동성이 작아질 것이고 당일 옵션 만기일 당일에 그 다음에 내일 변동성을 크게 키우지 않는다면 목요일 당일의 변동성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옵션 포지션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승리를 할 거예요. 뭐 그거는 거의 확률 외국인들이 옵션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외국인 포지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어제 오늘 포함해가지고 개인들을 따돌릴 수 있는 구간은 2100포인트 선 전후인 것 같고요. 근데 아직 멀었잖아요. 사실 이틀 동안에 이제 지금 코스피가 2025인데 사실 여기까지는 배팅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올려놓은 거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일 모레 결정되는 쪽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포지션을 맞출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더 그 다음 라인 단계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80선이네요. 2080선 여기에 외국인들이 사실 2040에서 오늘 장중에 좀 바뀌었어요. 여기하고 2000포인트 라인 요렇게 지금 어제랑 좀 달라지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달라지고 내일 모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저 여기
밑에 2000포인트, 2008포인트 정도로 잡히는데 2008, 요 정도입니다. 2000에서 2010포인트. 요 정도가 이제 추정이 되고, 만약에 내린다면 사실 내린 현재가 2025니까 요 정도에 맞춰질 가능성도 또한 높습니다. 올린다면은 2007, 80 라인 여기고요. 올린다면은. 근데 어느 쪽으로 가든 이틀 동안에 다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또 바뀌는 상황 또 봐야 되고, 당일날 움직임도 봐야 되면서 어쨌든 개인들을 한 칸 차이로 따돌릴 겁니다. 그거 개인들이 당일에 어떻게 따돌릴 건지, 그때 뭐 어차피 당일은 어느 정도 오후장에서는 거의 다 정해진 상태로 마지막에 종가를 변동시켜서 개인들 물량을 잡아가기 때문에, 사실 옵션 만기는 종가의 급변동을 시켜가지고 개인들이 외국인을 따라하다가 종가에 결국 실패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그냥 대충 추측만 하는 겁니다. 변동성을 여기로 줄지 둘 중에 하나다. 좀 더 세면 여기까지 올린다. 근데 오늘 고려를 했을 때 여기까지 올리는 것은 그냥 허수로 그냥 버려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 두 군데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변동성이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좀 더 내려갔어요. 공포 지수가 막판에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가 막판에 1시간을 남겨두고 1%대 좀 떨어져가지고 실적 부진으로 오늘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장중에 많이 회복했다가 다시 종가에 좀 떨어뜨려 놨는데, 그러면서 변동성을 키웠어요. 삼성전자의 이슈로 삼성전자의 힘으로 코스피를 좀 조금 떨어뜨리면서 막판에 변동성 지수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3% 정도 변동성 추가 하락을 보인 거고요. 앞으로 좀 많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급락보다는 좀 차분히 만들면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기에는 좀 더 편합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급락해서 떨어지면요, 그만큼 너무 움직임 종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급락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천천히 횡보하면서 움직여주면서 먹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은 순환합니다. 오늘은 대북주, 지난주까지 뭐 수소차, 그 다음 게임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다면, 오늘 아침에는 약간 화장품이 약간 움직이는 듯 하다가 멈췄고, 대북주들이 주도를 했고,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 대북주가 연속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수소차가 또 다시 급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여러가지 계속 순환을 할 겁니다. 오늘 뜨지 않은 종목들 다시 CES, 오늘 좀 쉬었던 종목들 CES 관련된 거, 뭐 인공지능이나 5G 같은 것들도 내일 또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계속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물량이 주된 물량이, 그 종목을 일으킨 주된 물량이 대거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어지간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순환하는 데서 괜히 옮겨 다니면서 고점에서 자꾸 남겨주고, 저점을 거 팔았더니 고점으로 갔다가 고점에서 물리고, 저점 종목, 내가 판 종목이 또 올라가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1차, 저번에 말씀드렸던 코스닥 기준으로 683의 1차 박스 상단부 라인에서 이제 다음 2차가 이제 712포인트 정도인데, 중간 과정 요 정도 라인에서 많은 정돈을 좀 해주세요. 여기서는 종목 압축 정돈이 좀 필요한 포지션입니다. 지금은 현재 668포인트 정도로 끝났어요. 아직은 좀 갭이 있죠. 조금 더 올라가는 파동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계속 박스권 움직임, 박스권에 갇힌 움직임이고, 뭐 미중 무역 전쟁 상황과 보면은 2차 북미회담 정상적으로 잘 흘러갈 것 같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외교적인 문제들도 봤을 때 박스권을 움직이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도 이제 슬슬 돌아 올리려고 하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랐던 것도 있고, 지금 미국 선물은 강보합 수준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0.23% 정도 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뭐 저 정도야 뭐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수급이 좀 특이했죠. 코스닥이 하루 종일 개인 매수, 주황선 보이시죠? 개인들이 아침부터 끝까지 1,500억가량 하루 종일 매수했고, 그 흐름 속에서 지수는 반대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뭐예요? 개인들은 계속 주도해서 산 거라기보다는 사진 것이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사졌다는 것은 어떤 종목을 내가 샀어요. A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좀 떨어지니까 밑에다가 충분히
공포스럽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공포스러운 구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공포감이 없는 상태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금을 가지고 더 밑에서 받쳐놨는데, 그게 마침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면서 호가창에서 사지게 된 거다. 떨어지니까 걸어뒀는데 그게 이제 사지더라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산 흐름이 아닙니다. 개인들은 사진 거고, 이 사진 물량은 올려주면서 안도감에 의해서 개인들은 매도하게 될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설마 오겠어? 라는 심정으로 걸어둔 게 사졌어요. 그러면 올려주면 본전 탈출을 위해서라도 안도감에 대부분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거기서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투신들의 자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강하게 돌아올리는 구간에서 거칠게 잡아갈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이 이제 박스를 돌파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뭔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옵션 만기일이 끝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이 정도 내 변동성도 다 받고 수급받고, 코스피는 개인들이 그동안 매도 많이 했다가 종가에 좀 많은 움직임이 좀 있었네. 기관들이 종가에 매수를 좀 많이 했고, 외국이 아니다,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네, 종가에. 그쵸? 외국인들이 그걸 다 잡아갖고, 이거 어디서 잡아갔겠네. 코스피는 이 정도면은 종가의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종가에 600억 가량의 이동이 있었어요, 자금 이동.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코스피 600억 정도 됐나? 삼성전자가 종가에 거래량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110만 주 종가에 교환이 일어났는데, 이거 아닌데? 외국인 이거 아니네. 삼성전자 영향이 아니네.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차도 아니고. 600억 가량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물량 교환이 강하게 일어났는가는 찾아서 뭐 내일 말씀을 드리든 하겠네요. 지금 제가 지금 체크를 했어요. 저거는 어딘가에서 물량 교환이 강하게 일어났던 거고, 이게 전반적으로 특정 종목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갑자기 종가에, 아니면 어떤 바스켓으로, 예를 들어 뭐 어떤 IT 펀드라든지 어떤 바이오 펀드라든지 이런 바스켓으로 어떤 특정 종에서 갑자기 종가에 뭐 수백억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현상도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골고루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도 어떤 주도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주도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뭐 그러면 수급이 일단 오늘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요거는 내일 상황을 또 봐야 됩니다. 자, 뭐 우리는 중요한 건 코스닥이니까요. 코스닥 뭐 바이오 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의해서 많이 오늘 좀 많이 눌려 있었어요.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 원동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바이오 종목이 좀 내려갔다 크게 염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잡아 끄는 날부터가 바이오 섹터에서 또 힘이 또 들어가는 날이니까요.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종목들 조금 어제 움직였는데 오늘 쉰다, 또 오늘 쉬는데 또 오늘 활발한데 또 내일 쉴 수도 있고, 계속 이게 섹터들이 그렇게 자금이 이동하고 순환하고 하니까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판단해야 될 때는 코스닥이 683포인트 라인, 그렇죠? 그 라인에서 왔을 때 종목들이 거기서도 만약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정도로 안 간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종목을 정돈을 좀 하시거나, 뭐 그런 한이 있어도 개별 종목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박스권에서는 굳이 안 건드려셔도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만 강하게 뭐 조짐이 안 좋은 이탈 물량이 들어온다, 오늘 한진중공업 같이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사실 거대한 물량, 대량 물량이 터져버렸어요. 이런 이탈 거래가 나왔으면은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돼요.
이탈 조짐이 나오면은 이건 나오셔야 되지만 이런 흐름이 아니라면은 사실 지금 주가 상태에서는 지금 지수 상태에서는 굳이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웰바이오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웰바이오텍도 지금 이때 이탈 물량이 강하게 나왔었죠. 그 뒤에 반등이 나오든 간에 어쨌든 이거는 매도 포지션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물론 다 나왔어야 되고 그 뒤에 움직임에서도 그냥 이걸 이 종목으로 욕심을 내면서 막 따라 들어갈 것까지는 절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은 많아요. 이런 이탈 물량이 나온 것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8% 19%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